구단의 오랜 이 폐해를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롯데라는 기업이 부산에서 떠나기를 강력히 저는 주장을 하고요. 언제 떠나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희준입니다.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부산 야구 팬들의 분노가 참으로 컸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선수단을 CCTV로 사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 야구 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실 롯데자이언츠는 구단 내에서 프론트와 선수단의 갈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프론트와 선수단 사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부산의 프로야구 팬들이 모였습니다. 30년 동안 썩었습니다. 썩었어. 이제 골마도 이렇게 골물 수가 없습니다. 구도 부산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제 눈물도 안 납니다. 화가 나서. 팬들이 바꿔야 됩니다. 한 사람 힘은 안 됩니다. 200만, 전국에 계신 500만 롯데 팬들, 자이언츠 팬들이 와서 이 사태를 정말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날 사직운동장 앞에는 부산 경남에서 온 100여 명의 팬들이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팬들을 분노하게 한 걸까요? 팬들은 한 목소리로 롯데 구단의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야구장에 처음 와서 자이언츠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야구를 가르쳐준 게 한스러웠습니다. 요즘 이 사태를 통해서. 참담한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아예 우리 이제 팬들이 한 30년 넘어 속은 것밖에 안 되고요. 롯데라는 이름으로 야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아니고 부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만을 응원하고 사랑해온 만큼 팬들의 좌절과 실망은 컸는데요. 롯데 팬들에게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팬들이 느끼는 가장 큰 마음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디수스반 롯데 그룹을 보면서 그냥 일개 계열사 취급을 하는 그냥 자기 회사 자기 일을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왜 이러느냐는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는 상처들이죠. 저는. 지난 3월 29일 롯데와 한화가 2014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을 가졌습니다. 겨우내 프로야구 개막을 기다렸던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접어들면서 선수들과 코치진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롯데는 성적마저 하락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가을 야구를 즐기고 있을 때 롯데 자이언츠 프론트와 선수단의 내부는 극에 달했고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롯데 구단이 원정 경기 때 선수들을 호텔 CCTV로 사찰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팬들은 롯데를 구하자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프로야구 역사상 유례 없던 선수단 사찰에 팬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울산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팬들의 1인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팬들은 사건을 주도한 롯데 프론트의 사퇴와 구단의 대대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선수단 관리 목적은 선한 목적이 있었겠지만 방법 자체가 잘못이 됐고 내용조차도 불법인 요지가 상당히 많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차까지도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게 팀 대표이사가 야구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든가 프로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면은 과연 CCTV 사건과 같은 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선수들을 그룹에서처럼 계열사들처럼 통제와 관리의 수단을 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패러다임 자체가 올드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롯데 구단의 선수단 CCTV 파문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3개월 동안 호텔 한 군데를 빼고는 최하진 그 롯데 구단 사장이 직접 CCTV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또 CCTV 내용을 건네줄 수 있는지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제가 확보한 문건이 이제 원정 숙소 계획이라고 하는 문건하고 원정 안전 을 기록한 문건인데 거기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헌법상에 보장된 사생활 침해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는 사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으로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구단 측이 전국의 호텔을 돌아다니며 CCTV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투숙은 안 했지만 접촉이 있었던 한 호텔과 통화가 됐습니다. 원정 숙소 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한테 일단 문의가 왔었고 답사를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런 쪽의 얘기를 일단 한번 비추더라고요. 이제 선수들 관리 차원에서 야간에 이제 뭐 팬들이 찾아오고 하게 되면은 뭐 외출하는 선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CCTV를 뭐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그런 정도는 뭐 해줄 수 있겠다 얘기를 했죠. 전혀 이런 의도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이런 의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는 뭐 다른 그런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실제 선수들이 투숙한 호텔에서는 선수 출입 자료를 구단에 건네줬습니다. 거기엔 시간, 동행인 등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는데요. 이러한 사찰은 3개월간 계속됐고 파문이 커지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조사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롯데 측에서 지금 사장하고 뭐 프론트가 다 사퇴를 했지만 사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고 그리고 고통을 받았던 선수들이나 지금 화난 그 팬들에게 롯데 측에서 그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이나 또 사법당국에서는 이 사안이 작은 일이 아니고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민간 사찰을 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무게에 상응한 정도의 관심과 또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CCTV 사찰건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CCTV 사건이 터진 지 8일 만인 지난 13일 정식으로 팬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과는 있었지만 앞으로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자이언츠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롯데자이언츠의 새 대표이사와 감독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크지만 이는 고천의 어떤 발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들은 팬들에게 사과부터 했는데요. 그렇다면 롯데자이언츠는 왜 이렇게까지 추락한 걸까요? 한국 프로야구는 1982년에 출범했습니다. 당시 롯데, 삼성, 오비베어스 등 6개 팀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권 대회 개를 선언합니다. 당시 각 팀들은 모그룹의 이름을 구단명으로 사용했는데요. 지역명을 붙이는 미국과 달리 한국 프로야구는 일본처럼 모그룹 이름을 씁니다. 구단을 그룹의 홍보 수단으로 여긴 겁니다. 미국 구단들은요, 회사 이름 자체도 없을 뿐더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함께 상가 죽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단주가 누구냐 중요하고 스폰서가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돼야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한국은 그런 것에 대한 자체의 생각이 초창기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프로야구는 최동원 선수를 비롯한 스타 선수들로 인해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1984년 최동원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서 홀로 4승을 책임지며 롯데에게 우승을 안겼는데요. 최동원 선수는 영웅이 됐고 롯데자이언츠 팬들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한국 시리즈 6대4로 자이언츠가 예상을 완전히 깨고 최동원 투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한국 프로야구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잇고 있는 팀은 롯데와 삼성입니다. 그런데 32년을 지나오는 동안 두 팀은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했고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통합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롯데는 1984년과 1992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지만 정작 정규리그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야구 문화가 원년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경기력이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삼성, 참 오욕으로 점철된 80년대, 90년대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기반으로 삼성이 2000년대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프론트와 선수단 간의 분리였습니다. 프론트는 지원 업무만 한다. 이게 2000년대 초반 삼성의 문화였고요. 그 뒤에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서는 미국식으로 장기 비전은 프론트가 짠다 하는 시스템의 야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죠. 롯데는 스타 선수들을 홀대하기도 했습니다. 최동원은 선수협회 결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988년 삼성의 김시진과 트레이드됐습니다. 마혜영 역시 선수협회 활동을 이유로 2001년 삼성의 김주찬, 이계성과 트레이드됐는데요. 그는 삼성으로 옮긴 뒤 1년 만에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쳐 삼성의 우승을 안겨주었습니다. 팀을 이적해 우승을 이룬 마혜영 선수. 그를 만나 롯데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예, 뭐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고요. 첫 번째로 1984년에 한국 시리즈 4승을 해서 롯데를 우승시켰던 최동원 선배님도 결국은 롯데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셨고, 예, 그 이후로 김민호 선배님, 또 윤학길 선수, 여러 선수가 많은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연수를 갔다 오고 다시 지도자를 좀 육성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좀 야인 생활을 한다든지 아마추어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은 명문팀으로 가려면 슈퍼스타들이 탄생을 하고 그 슈퍼스타들을 또 연수를 보내서 지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에서 탁월한 활약을 펼치고 그라운드를 떠나는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영구 결번.
선수한테는 영광인데요. 최동원은 살아생전 자신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고 최동원 선수의 동상이 사직운동장 앞에 팬들의 몫이었습니다. 최동원 선수를 기리고자 최동원 기념사업회가 제정한 무쇠팔 최동원상 첫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최동원을 추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미치도록 하고 싶었던 것은 야구였고 그가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것은 한국 야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가 머물고 싶었던 곳은 부산이었고 그가 간절히 서고 싶었던 곳은 사직의 마운드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많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 권기용 이사장님께서 제1회 최동원상 수상의 영예는 기아 타이거스의 양현종 투수가 차지했습니다. 이 상 역시 동상과 마찬가지로 롯데 구단의 주도가 아닌 시민과 다른 기업의 후원으로 제정된 상입니다. 최동원 투수는 정말 한국 야구 역사에 전설 같은 투수고 정말 엄청난 대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그리고 야구만 잘한 게 아니고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동료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선수협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정신이 역사와 세월 속에 묻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기념사업회는 최동원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최동원 투수의 동상을 세우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최동원 상을 제정해서 시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상식은 앞으로도 그의 등번호 11번을 기념해 매해 11월 11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첫 시상식이 있던 날 팬들은 최동원 선수의 동상에 헌화를 하며 불멸의 투수였던 그를 기리고 추모했습니다. (1982년) 6개의 팀으로 출발한 한국 프로야구는 32년을 지나오는 동안 10개의 팀으로 늘었는데요. 그동안 야구장을 찾은 팬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프로야구가 흥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산 야구 팬들의 힘이 큽니다. 우도 부산, 사직 야구장의 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팬들은 신문지, 공지 등을 응원도구로 만들어 롯데만의 독특한 응원 문화를 탄생시켰는데요. 사실 이 재미에 사직에 온다고도 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알고 싶으면 사직구장에 가보라 할 정도로 롯데 팬들은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데요. 이 소식은 최근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음악과 춤, 함성이 가득한 사직구장의 응원 문화가 소개됐습니다. 롯데만의 응원 문화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신은 지구상의 최고의 팬과 최악의 구단을 부산에 동시에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롯데가 만든 그 응원 문화라든가 야구에 대한 이 도시 전체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구단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팬들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영웅을 만들고 스스로 위안을 받고 스스로 뛰어다닌 역사였지 뭐 구단이 좀 더 선진화되어서 그걸 추동한 것은 전혀 없죠. 어떤 근거도 없고요. 사실은 구단은 팬들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했고요. 사실 따라가지도 못했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 팀, 현재 한국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있습니다만은 롯데 자이언츠가 팬들이 만들어낸 문화 외에 자이언츠 프론트라든가 자이언트 롯데 그룹이 만들어낸 야구와 관련된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에 울고 웃은 롯데 팬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갔던 야구장, 그렇게 롯데와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무조건 롯데만 응원하라 하셨던 아버지, 처음부터 롯데를 사랑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데 팬들의 일방적인 사랑은 번번이 롯데 구단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롯데 팬들과 다른 구단 팬들과 다른 점을 느꼈어요. 두 가지입니다. 롯데가 성적이 부진하다고 롯데 팬들이 한 번이라도 집회나 시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은 구단 이 정상화를 외쳤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사랑하는 롯데가 좀 더 정상적인 구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집회와 시위를 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롯데 팬들은 누가 감독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 한 번도 안 냈어요. 지금 추세는 팬들이 감독을 정하는 시대예요. 하지만 롯데는 그렇게 참혹한 구단의 파행과 내용 속에서도 누가 감독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권력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대단한 수학이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팬들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그 지향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는데, 지난 12일 사직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은 시즌 마무리 훈련 중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이 또 저한테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 그 게임에 임하는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도 많이 틀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최고의 팬을 가졌지만 최악의 구단이란 평을 들어온 롯데. 롯데 팬들은 지금 롯데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성장을 롯데 자이언츠가 롯데가 시킨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팬들과 같이 성장해 온 겁니다. 롯데 선수들의 월급을 자이언트가 주는 것도 있지만은, 롯데라는 회사가 주는 것도 있지만은 팬들의 입장료에서 나간 것도 있는 거죠. 동반 성장의 어떤 모습을 필요한 거고, 그렇게 성장해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롯데 그룹의 하나의 계열사가 아니라 부산 시민과 롯데 자이언트 팬들과 함께 성장해 온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이라든가 팬들의 바람 또는 어떤 그 요구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영역이죠, 사실은. 가슴에 새겨진 팀명은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팬들이 그 가슴에 새겨진 팀명을 롯데자를 떼고 자이언츠로 부르겠다. 이건 팬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롯데가 할 일은 자신들의 팀명을 자신들 스스로 되찾는 거죠. 그러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롯데에게 팬들과 선수에게 보여줘야죠.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올해로 32년째입니다. 프로야구 출범 원년의 팀명과 연고지를 유지하고 있는 팀은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뿐입니다.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는 최강 구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꼴대라는 별명에서 보듯 꼴찌에 익숙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이런 현실이 선수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단 프론트의 문제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롯데 자이언츠는 이제껏 떠오른 문제들을 개선해야만 성적은 물론 실망시킨 팬들의 마음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You scold me, when lost where you find me. But they told me
A man should be faithful and walk when not able. 저희가 성적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프론트 때문에 선수들이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